안녕하세요 여러분. 3분 컷입니다. 에, 다만 3분이 아닌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지는 뭐 일평생이 되겠죠. 그래서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뭐 어머니 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 신앙을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대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이제 동아리나 이런 곳에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가지고 음 네. 뭐 그전에 이제 다른 일들도 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근데 이게 진짜 실제하고 존재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던 지점은 어 대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해 왔고 신앙이 바뀌어 왔고,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우파,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진보냐 보수냐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좌파 우파의 개념이 이제 정말 가르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우파는 헌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방향이고,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이제 펼치는 곳이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파지만 우파여도 진보하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방향을 또 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뭐 우리도 어떤 좌파의 정책을 가져와야 될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너무 복지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같이 나누자. 이거는 결국엔 다 같이 죽자."라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렇지만 우파 내에서도 이 사람들이 복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복지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전혀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국가적으로 도와서 이 사람들의 취업을 기회를 주고, 취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끔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전체적으로 복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게 뭐 생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돕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를 어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국가가 해야 되라는,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저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가 맞는 게,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자유롭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정말 '이 사람들은 이런 도움들이 없으면 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기회들을 주어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참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그런 국가적인 복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받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의 생각이나 스탠스는 보수고 우 보수 우파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어 복지를 무제한으로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 잘 돼서 세금이 많이 걷어져서 그 많이 걷어진 게 이득이 돼서, 국가적 이득이 돼서 그렇게 나누는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빚을 내어서 복지를 했더니 나라에 이제 예산이 없어지게 되며 이 예산이 없어지게 되니깐 국방비가 미지출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국방비가 미지출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장병들이나 그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겠고 이 군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안보로부터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은 보수 우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안보입니다. 예. 어 북한을 사랑해야 될 우리 민족이지만 북한의 정권은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침탈하려고 하고 핵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언제든지 너네한테 공격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한테는 겁을 엄청 먹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핵으로 위협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물론 무조건 없다는 아니지만 우리도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미리 정보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음 그게 이제 타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싸우게 되는 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좌우 대립이 좀 갈등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어 지금 전 세계는 어떤 그 부정선거 카르텔과 마약 카르텔과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마약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대치동에서 이제 아이들이 마약을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깊숙한 곳까지 마약이 오게 됐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깐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마약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좌파인 민주당에서 그런 수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액을 한다거나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정말로 위하는 당인지 우리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은 뭐 당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안보도 위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중독으로 인해서 어 좀 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제 마약 카르텔이 있는 그곳을 치고 마약선이 넘어오는 걸 계속 방어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당했고 그냥 그런 카르텔이 전부 다 이 전 세계 글로벌적인 공산주의 카르텔이 있어서 그렇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막고 있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 가짜 대통령인 이 이재명 정권에서 그것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뭐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좌파 카르텔의 이런 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민들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들이 빨리 없어져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자살률도 1 위에다가 출산율도 꼴찌에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냥 막상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을 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엄청난 대기업들이 일어나서 나스닥에도 상장하고 그런 기업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안에서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사실 좌파도 노조가 포함되니까 "노조에서 돈 내놔라. 임금 올려 달라."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은 더 열심히 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그것들을 많이 판매해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이제 보수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 귀족 노조가 그냥 "돈 내놔라."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세력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말 살리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 봐줘야 되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가는 이제 그 세력들이 특세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뭐 얼굴을 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얼굴이 잘생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제 얼굴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뭐 볼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사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롱폼을 한 건 3분 컷인데 지금 11 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잘 정리돼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제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경에 이제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이 세계가 이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감을 느껴서 '이 돌들도 쓰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 선거도 많이 있고 사실 저도 집회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집회들 보면서 그 힘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쪼끔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해서 이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사실 뭐 구독자가 늘고 저는 사실 일상적인 콘텐츠를 하고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웃기만 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선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져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돌인 저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 참 안타깝지만 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이 위기에 또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에 강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안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